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붕괴 스카레이 2.2 버전 개척 임무 우위는 배를 2번 울린다를 한번 해볼 거예요. 과연 이번 스토리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렛츠고! 개막 12시 샘전. 페나콘이 조화의 축제가 카운트다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계소년의 초침 소리와 함께 시스템 시간 12시간 후에 이 성대한 축제의 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뭐야 이 주소. 야 갤럭시 레인저가 아니고 사실 우인단이었어. 왜 여기 행패야? 내 이름은 부트힐, 갤럭시 레인저야. 레인저들은 우리를 사칭 중인 어떤 깜찍이를 쫓고 있어. 그 여자는 지금 페나코니에 있지. 여이 쫓지 마라. 너 그러다 죽는다. 보다시피 나의 또 다른 이름은 스텔라론 헌터 샘이야. 반디야, 넌 날 속였니? 넌 날 속였어.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같이 이곳을 떠나자. 자, 눈을 감아. 무사해서 다행이군. 웰드 씨도 계셨어요? 해답은 눈을 감는 거였어. 놀랍지 않아?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괴물이 실은 유배의 땅을 지키는 가디언이었다니. 그 밈의 등장은 언제나 시계공과 관련이 있지. 납치된 사람들이 모두 꿈이 흐르는 암초로 보내진다면 이곳에서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걸세. 이제야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거 기억나? 그게 바로 샘이야. 창공 전선 그라모스의 철기이자 반딧불이 타이포 전략 강습 기갑이지. 근데 보통 의료 캡슐기라기보다는 거의 강화 기갑인데. 그 전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얘 왜 여기 있냐? 같이 가지. 자네도 이미 눈치챘을 걸세. 전 호텔 벨보이 미샤라고 합니다. 곁에 있는 분은 오랜 친구와 새 친구 같이 하이파이브 하자. 아직 본심이 남아있으신가 봐요. 넌 기억의 영역밈인가? 예, 아니요. 시계소녀는 제 친구예요. 여기가 저희 집이죠. 전에는 교통이 편리했는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게 된 후로 콜코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두세 개를 오가고 있어요. 굴코리가 아마 그 죽음 밈이겠죠? 그 쿨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겠나? 이제야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커다란 눈이 여러 개 달렸고 무섭게 생겼죠. 근데 실제로는 말을 참 잘 들어요. 진짜 묘비가 있네? 전에 말했던 기념비가 바로 이겁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이 왠지 낯익지 않습니까? 잠깐 설마 이거 혹시 선배님들? 시체가 된 거야? 라자리나와 티어난이라. 페나코니가 변방 감옥이라고 불리던 때만 해도 개척이 이곳과 별들을 이어줬습니다. 그들은 아스타나를 구한 영웅이었죠. 그 이름은 이런 작은 돌이 아니라 거대한 비석에 새겨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희 열차 보고 은하 열차 보고서 야 그 유명한 아키빌이잖아 하면서 엄청나게 신뢰를 쌓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인가 했는데 야 선대들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것도 그렇고 영웅이라고 할 만하네요. 라자리나는 독립전쟁 중에 희생됐습니다. 기억 물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홀로 왕복기를 끌고 은하계 중심으로 들어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티어나는 총을 잘 다루는 카우보이였습니다. 강인하고 듬직했던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잔혹한 전쟁을 견뎌냈지만 평화가 찾아온 날까지 버티지 못했어요. 종전 후 10년간 페나코니는 내우 외환에 시달렸습니다. 아스타난을 위해 다시 개척의 길을 걷게 된 티어나는 불나방 가문을 이끌고 은하계 밖을 탐사로 떠났다가 곤충대의 포위를 받아 전멸했죠. 아이고 번시가 다이치로스 이 새끼는 늘 문제구나. 에휴 번시 벌레 떼 새끼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기념비는 뭔가요? 꿈이 흐르는 암초가 탄생했을 때 그 주인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은 상태였어. 하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며 자신을 위해 이름 없는 비석을 세웠지. 은하열차 친구들 또 만났군 그래. 로빈. 와 어벤져스 어셈블. 너희들은 늦게 도착했으니 당연히 그 궁금증을 풀어줘야겠지.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내 소개를 하지. 난 꿈이 흐르는 암초의 건설자, 시계공의 조수이자 그 초대장을 보낸
오, 초대장도 보낸 거였어? 허구 역사학자 갤러거다. 내가 힘들게 유산쟁탈전을 계획하고 여러 파벌의 초대장을 보내 페나코니를 불안에 빠뜨린 이유가 다들 궁금하겠지. 사실 답은 간단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너희에게도 익숙한 스텔라론이야. 또 스텔라론이야. 그건 전쟁 때 아스타나에 떨어진 스텔라론이었어. 당시 무명객의 호소로 사람들은 그 힘을 빌리겠다는 생각을 접은 상태였지. 하지만 흑심을 품은 자들은 여전히 존재했어. 희연한의 희생이 큰 전환점이 됐지. 두 무명객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계공은 어쩔 수 없이 개간의 최전선으로 향해야 했어. 그리고 그 여정은 시계공의 상대에게 기회가 됐지. 생각해봐. 이렇게 거대한 좋은 꿈을 세우고 유지하는 대가가 뭐겠어? 바로 목숨이야. 막막함, 권태감, 나약함. 인간 본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점들은 가족에 의해 확대되고 양분이 되어 페나코니를 또 다른 감옥으로 변모시켰어. 이제 그 스텔라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나? 스텔라론은 페나코니 극장 그 자체야. 그리고 스텔라론으로 이 모든 걸 이룬 사람은 현재 꿈의 주인인 고퍼우드시겠지. 제가 은하열차를 대표해 두 분과 동행하죠. 제 3자가 있다면 협상이 한결 더 순조로울 테고 위험이 닥쳐도 사람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내가 먼저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꿈의 주인과 맞서야 하니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걸세. 로비는 둘째치고 선데이의 태도가 어딘지 수상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때 가서 배신하는 일은 막아야지. 컴퍼니 사절이 준 증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내게 빌려주겠나? 준표요? 역시 예상대로 어벤츄린이 준 이 칩은 소형 송신기였군. 협상의 결렬은 가족이 스텔라론을 건드리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고 그건 그 사절이 바라던 돌파구라네. 그때 난 이 송신기로 컴퍼니에 메시지를 전할 거야. 난 은하열차의 답을 받은 후부터 계속 너희를 주시해왔어. 은하를 다시 누빌 수 있게 열차를 고친 사람이 히메코신가? 맞아요. 히메코 씨가 고쳤다고 이 열차를? 열차가 원래는 고장났었다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내게 은하열차를 찾아 미래의 무명객에게 초대장을 전하라고 당부했어. 그리고 그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지. 오직 개척의 후예를 위한 진정한 유산 말이야. 따라오게. 이제 그게 다시 빛을 볼 시간이 됐으니 페나코니 최초이자 최후의 무명객 시계공 레그워크 샤르 미하일. 마지막 개척자가 시계공이었어? 그가 남긴 유산은 하나의 꿈방울이야. 아마 무명객에게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겠지. 이건 비어있는 꿈망울인 게 분명하다. 어떻게 된 거지? 꿈방울에 정말 아무것도 안 담겨 있다고? 레버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텔 전체를 둘러봤지만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감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군. 이런 족발. 장충동 왕족발. 은하열차에서 기다릴게. 그녀가 남긴 메시지인 게 확실해. 왔어? 조금 전 부트의 승객을 찾는다며 두 사람이 왔길래 우선 관람칸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만나서 반가워, 다낭 씨.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당신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부틀 씨도 초면이긴 하지. 아케론 씨에 대한 이야기는 오, 아케론도 직접 왔구나. 나보다 본인이 더 잘 알겠지. 반가워. 내가 아케론이야. 우선 네 몸에 구멍을 내고 안에 뭘 숨겼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신뢰에 대해 얘기하자고. 부트기라 덤비지 마라. 네가 죽는다. 은하 열차가 아스타나 은하계를 벗어나도록 당장 이게 무슨 에? 무슨 소리야? 다낭 씨, 잠깐뿐이지만 난 당신의 동료와 동행한 적이 있어.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아직은 무사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리고 부트힐,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의 유물을 주인에게 되돌려줄 수 있으니까. 혈죄령은 운명의 길을 걷는 자의 집념이네. 익스의 그림자에서 탄생한 그들은 스스로를 방사자라고 여기며 무의식적으로 죽은 자가 생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지. 한땐 내 중요한 동료였지.
바로 갤럭시 레인저 말이네. 하지만 문제는 조화의 축제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극장에 접근하냐는 거죠. 가족은 분명 철저하게 대비해뒀을 거고 돌격을 강행할 수 있다고 해도 너무 위험해요. 어라? 왜 다들 조용해? 그럼 내가 대답할래. 난 답을 알거든. 소문에 따르면 조화의 축제가 열리기 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오디션이 열린대. 뭐였지? 솔글레드 축제 오디션이랬나? 뜨거운 모래의 순간에서 열릴 거야. 아무튼 우승자가 되면 축제의 슈퍼스타란 타이틀과 함께 로빈 씨를 직접 만날 수 있대. 물론 그보다 중요한 건 일반 관객보다 먼저 극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간다!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고 전부 각각의 시대와 관련이 있지. 처음 두 스테이지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며 선택지에 따라 각기 다른 도전을 진행하게 된다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켜온 기존 우승자에게 도전하게 되네. 아주 고상한 품격을 가진 인기 참가자지. 아주 간단한 규칙이니 다들 이해했겠지? 조화의 축제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결승점에 도달해야 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두 팀으로 움직이는 게 최선일 거야. 나랑 마치 세븐스는 반디 씨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잘 모르니 네가 반디 씨와 한 팀이 되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 와, 핀볼 같은데? 핀볼이다! 진짜 핀볼이네. 연기파 한번 해봅시다. 배틀파는 딱 티가 나니까 연기파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심사위원이 시놉시스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상상하며 적당한 대사와 연기를 해야 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해당 스테이지의 최고 기록은 빨간 머리 참가자가 세웠답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기를 펼친 덕분에 엄격한 심사위원마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평가하셨죠. 연기 같지 않아. 빨간 머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을까요? 잘됐다. 난 이렇게 짜릿한 삶이 좋거든. 어쩌면 우린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 에? 빨간 머리라는 게 설마 멈추시죠. 아름다운 나가씨들. 만약 제가 승리한다면 우승으로 향하는 길을 양보해 주시고 미의 여신 이드릴라님께서 우주 최강의 미모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일단 빠따부터 들자. 눈물을 흘리니 하나 둘 셋 마무리 사라져라. 역사적으로 이게 약이었다. 조화의 축제 슈퍼스타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최 측을 대표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그분의 빛 아래에서 행복하시길. 저와 참나무 가문은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말이죠. 얼마 전 썬데이, 그분께 빛을 내려달라 간청하고 내가 거짓말할 수 없도록 그분을 대신해 내게 질문해 주겠나? 뜻대로 하겠습니다.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저자가 거짓말이나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도록 혓바닥과 손바닥에 연철로 낙인을 찍어주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당신은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A연자 앞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약속을 어긴다면 율령에 따라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분께서 당신의 신념을 목도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 있죠. 두 분이 말하는 신이 10회가 맞긴 한가요? 어? 그럼 얘들이 화합이 아니란 말이야? 웨트씨, 지나치게 예리한 건 좋은 일이 아니네. 특히 기댈 곳 없이 혼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이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어한다니까. 썬데이, 우리의 위협을 위해 두 사람을 잠시 쉬도록 해주거라. 로빈, 네 오빠가 범인 것 같다야. 화합 속에서 우린 질서를 얻은 거야. 질서의 예나, 역시. 질서가 당신에게 웰트와 로빈 씨를 가둬놓고 그걸 빌미로 우리더러 순순히 따르라고 협박하게 했다면 우린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최악체라네. 전 사람들의 행복을 유일한 질서 하에 두고 싶어요. 그럼 더 이상 괴로운 선택을 하거나
인간 본성의 약점에 맞설 필요가 없죠. 짐승의 악습을 버려야만 인간만의 낙원을 세울 수 있어요. 사상만 설명하면 과하게 추상적일 테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세계에는 주 5일제나 주 4일제 같은 사회제도가 있다고 해요. 우리 세계네. 소중한 휴일이 되면 사람들은 삶의 중압감을 내려놓고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되죠. 오직 이런 휴일에만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벗어나 며칠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다만 기나긴 삶 속에서 2, 3일이란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제도는 주 5일째, 일요일의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영원한 일요일이 이어지는 것. 썬데이, 너의 말은 혹하지만 한 가지 요점이 잘못됐어. 너는 수많은 백수들의 마음에 배못을 박았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지만 그런 행복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기회조차 영원히 잃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도피나 마찬가지죠. 정신아, 잘한다. 도피는 약자의 천성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약자인지는 타인이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혹시 당신 눈에 저도 약자로 분류되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디야, 변신해버려. 누가 진짜 약자인지를 보여줘. 얼마 전 이상하네요. 여긴 호텔과 완전히 다른데도 꼭 와본 것 같아요. 미하일은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에요. 미하일 할아버지는 하늘의 더 넓은 바다, 바로 별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 먼 여정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이를 태우고 끝없이 별바다를 오가는 열차가 있다고 했죠. 열차? 설마 바로 은하열차예요. 이제 생각났어요. 미하일 할아버지의 친구는 무명객 일행이에요. 아무래도 모든 게 기억난 모양이네. 이제야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꼭 누군가 일부러 우리한테만 단서를 남긴 거구나. 레그워크 샤르 미하일, 줄여서 미샤예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름인 시계공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미샤! 어디가? 시계소년, 날 꿈이 흐르는 남초로 데려다주게. 어젯밤 아주 긴 꿈을 꿨네. 꿈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이 나왔지. 그 꿈을 기록하고 싶네. 시계소년, 네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하는가? 당연하지! 전에 얘기해줬잖아! 어릴 적 시계방에 살던 너에게 괴종시계와 회중시계는 절친한 친구였다고! 그래. 하지만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지. 그 이야기 뒤에는 재밌는 오해가 하나 있네. 그건 회중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었네. 그러니 네 이름은 나침반 소년이고 시계공은 곧 무명객일 테지. 시계바늘은 쉴 새 없이 돌아가지. 인간의 혼란, 번뇌, 나약함이 끝나지 않듯이. 하지만 사람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네 시계바늘이 항상 앞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내 여정은 여기서 끝일세. 앞으로는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오! 개척이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따라 더 멀리 나아가는 거죠. 미하일 씨의 꿈속 페나코니는 질서에 속하지 않아요. 오! 10회! 에이언즈가 나오고서 각성하는 거. 와, 진짜 난 이런 장면을 원했어. 선주에선 보지 못한 이 즐거움. 페나코니 극장으로 가서 곧 열릴 조화의 축제에 참가해 주시죠. 물론 여러분은 관객석이 아닌 무대에 오르셔야 해요. 스텔라론, 페나코니, 더 나아가 은하 전역의 미래에 관한 일이니만큼 공평하게 처리해 봅시다.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만 싸우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랑 같이 안 가려고? 아무래도 반디 씨는 다른 전장으로 간다는 것 같아. 그렇지? 네, 이만 가볼게요.
부디 개척의 여정이 영원하기를. 꿈에서 난 초토화된 땅을 봤다. 다들 준비됐니? 땅에서 돋아난 새싹. 변신. 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 내게 속삭였다. 반딧불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불속에 뛰어들면 살 거야. 깨어난 현실에서 다시 만나게. 개막 4시스템전. 가족은 시계공의 초대라는 빌미로 모든 운명의 길을 걷는 자를 이곳에 머물게 했지만 유일하게 공허의 사도만 풀어줬어. 공허의 영향으로 난 다른 운명의 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은연중에 그들을 물들일 수 있어. 그렇다면 가죽에 숨어든 천의 합창단이 죽은 A 연저를 부활시킬 계획이라는 건가? 시간이 없어. 지금 바로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지. 혈맹욱조를 사용할 생각은 아니지. 안 된다. 그걸 쓰면 안 된다. 맞아. 나부 운기군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하겠지. 축제가 열리기 전 아스타나의 오랜 전통에 따라 산막으로 구성된 사전극에 여러분을 초대하죠. 그럼 천지가 개벽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혼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은 혼돈에 휩싸인 채였죠. 인간이 천지 만물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의 애나가 강생하시니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유배의 땅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교수님 아직이에요? 너무 졸린데요. 신념이 있어야만 이 세계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죠. 하나만 지적하자면 영원한 깊은 잠이 행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잠든 사람들을 억지로 좌지우지하는 건 더더욱 행복과 거리가 멀죠.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A 연주는 없고 오직 질서만 있는 모두의 존엄과 행복을 포용할 수 있는 인간만의 낙원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결의는 잘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태양을 직시할 권리를 드리죠. 107,336개의 반석 위에 전지전능한 주화의 현을 내 뜻대로 최고의 소율사 하모니 성가대 도미니컨스. 와 디자인 구려. 앞으로와 아련 죽음의 큰 당황하는 자여, 때가 왔다. 창조물은 신의 유해에서 다시 태어나리라. What? 나나? 아니? 위험이 빛날진 영을 따르라. 즉시 처결한다. 여기가 어디요? 네 이름이 뭔지는 기억해? 어떻게 보면 경원 장군이 우릴 도와 처치해줬다고 할 수 있지. 괜찮네. 적의 세력이 하늘을 찌를 때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연맹이 은하열차를 대표해 나서야 하는 법이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 이제 모두 모였네. 그럼 지금부터 항로 회의를 시작하자고. 잠깐. 부트힐이 왜 여기 있어요? 블랙스완 씨 왜 둘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게. 부트힐과 블랙스완 씨는 각자 사정이 있다며 열차팀에게 일시적으로 동행 요청을 해왔어. 이제 그 소소한 작별 선물을 돌려줄래? 더는 못 기다리겠는걸. 운명의 지시. 사실 내게 준 작별 선물은 기억의 영역 나침반이 아니라 빈 광추였어. 광추는 굳은 사상을 봉인하는 빛의 절편이야. 이 빈 광추도 마찬가지지. 그건 내 기억을 가장 생생한 형태로 기록해. 그런 다음 내 손 안에서 유일무이한 기억이 되지. 빈 광추로 너에게 장난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한 가지 알려줄게.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야. 인생은 기억 말곤 아무것도 없는 돌고 도는 미궁이지. 응?
엠버력 2158개이자 기원의 첫 해. 우주는 자신에게 맞는 궤도로 다시 돌아왔다. 꿈의 땅 페나코니에서 타오른 음모의 불씨는 매섭게 타오르기도 전에 클리포트 모루의 불꽃이 되어 순식간에 사라졌다. 죽어야 할 자와 죽은 자는 늘 그렇듯 깊이 잠들어 있었고 산자도 단잠에 빠진 채였다. 모든 사람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은하는 기원 초마다 느낄 수 있는 활력을 뿜어냈는데 그 대가는 한 남매의 보잘것없는 슬픔이었다. 아이는 태어나고 항성은 소멸하며 은하 궤도는 펼쳐져 있다. 은하 열차의 이야기는 일단락됨과 동시에 다시 시작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개척의 여정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 시간이 되었다. 보통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는 경우에는 뒤에 뭐가 더 있었거든요. 알다시피 이런 엔딩은 이미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이제 편안함이 느껴지지? 그렇다면 침대맛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된 것 같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썬데이 씨와의 전투에서 열차팀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 뭐지? 이제부터 난 네 모든 기억이 담긴 빈 광추를 사용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내게 다시 들려줄 거야. 네가 직접 겪은 이 이야기에 치명적 허점이 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그 허점 뒤에 이야기가 뭔가 이상해. 희망이 숨겨져 있어. 이 이야기에는 알려진 정보와 반대되는 치명적 허점이 존재해. 호텔에 미샤와 처음 만났네. 호텔에서 어떻게 미샤를 처음 만나? 얘가 꿈만 그 자체인데. 기억의 영역에서 탄생한 생명은 현실에 나타날 수 없어. 그런데 넌 어떻게 현실 속 레버리 호텔에서 그를 만난 걸까? 잠깐, 설마 답은 간단해.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모순되는 치명적인 허점인 거지. 즉, 이 기억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꿈 세계에 있다는 거야. 곧 워프가 시작됩니다. 5, 4, 3, 2. 아케론 씨의 한 발 앞선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 꿈에서 영원히 잠들었을지도 몰라. 다행스러운 건 질서 운명의 길이 만물을 맞아, 공원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블랙스완 씨, 우릴 다른 강인한 사람들에게 데려가죠. 드디어 오셨네요. 로벤 씨를 봐. 자신의 의지로 애나의 꿈에서 깨어난 이 강인한 소녀가 끊임없는 노래로 우릴 여기까지 인도했어. 페나코니의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지. 이 계획은 한 에이언즈를 부활시키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 그렇다고 해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아무래도 No! God, please, no! No! 아니, 그럴 것 없어. 굳이 선주연맹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지. 아케론, 이게 뭔지 아나? 내가 돌려줬던 유물이잖아. 수렵의 별. 이는 가장 긴 밤에만 떨어지며 그 이후에는 동이 튼다는 거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지냈어. 이젠 우주 전역의 겁쟁이, 좀벌레, 정복자에게 갤럭시 레인저의 이름을 상기시켜 줄 때가 됐지. 내가 그 스타트를 끊어야겠군. 꿈 세계가 흔들리면 제가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할게요. 화합의 노랫소리로 잠든 사람들을 조율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개척의 불협화음을 전해 현실로 인도할 거예요. 하모니 성가대의 힘은 사도와 맞먹는 정도야. 결국 대등한 힘이 나서서 맞서야 한다는 거지. 좋은 꿈을 전복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내가 맡을게. 그럼 분업도 끝났겠다. 이제 각자 위치로 출발하자고. 다들 한바탕 할 준비는 됐겠지. 잠깐 단둘이 얘기 좀 할까? 너에게 설명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거든. 완전히 여기서 진실을 발견했어요. 알다시피 미립국자인 그녀는 꿈 세계에 들어오는 방식이 우리와 달라. 호텔의 꿈 입장 장치와 가족의 도움 없이
꿈속에서 깨어날 방법은 단 하나. 진정한 죽음이지. 그녀의 의지를 저버려서는 안 돼. 이번 여정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용감한 소녀와 걸맞는 결심을 가지자는 거야. 그럼 준비됐어? 보세요. 바다 위에 있던 그림자가 전부 사라졌어요. 기억나세요? 죽은 자의 원망이 사그라들면 나를 갤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 여전히 피는 내리고 있지. 네. 대체 왜 이 피는 대체 왜 날 선택한 것일까? 어쩌면 아직 한이 남은 사람이 있는 걸지도 모르죠. 나는 이미 죽은 거였어. 맞아요.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니까요. 그 열차, 과거의 두 동료, 곤충 때 재난으로 중단된 개간, 당신이 겪은 풍파, 갤럭시 레인저와의 만남,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 헤나코니에 대해 말이죠. 그래. 난 가족에게 수없이 거부당한 탓에 헤나코니를 스쳐 지나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내 동료가 그곳에 홀로 있다는 걸 알고 있대. 미하이. 아직 그곳에 제 손을 잡고 따라오세요. 아, 이곳을 얘가 그 원정 나왔다가 곤충되게 죽었던 애구나. 당신은 그래.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는데도 우린 이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고 있어. 어쩌면 이 자체가 답일지도 모르지. 깨어나기 위해서 깊은 잠을 잔다? 이곳을 떠나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그리고 헤나코니를 꿈에서 깨워줘. 비가 더 거세게 내리려나 봐. 헤어지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 지금까지 넌 좋은 꿈에서 많은 사람, 여러 사건과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맺었어. 혹시 네 손으로 직접 그런 관계를 끊어내는 게 두려워? 전 두렵지 않아요. 현실만큼 현실적인 거대한 꿈 세계가 있다고 치자. 그곳엔 고통스러운 이별이 없을 뿐더러 모두가 자신에게 걸맞는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지. 혹시 그런 곳에 살고 싶어? 꿈속에서 살긴 싫어요. 그럼 이 좋은 꿈이 언젠간 산산조각 나고 친구, 가족, 낯선 자뿐만 아니라 산들바람, 날아가는 새, 무별, 그리고 너도 소멸된다고 생각해봐. 저마다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웃음과 눈물, 이뤘거나 이루지 못한 약속들이 끝내 정해진 결말로 향하게 되는 거지. 만약 처음부터 여정이 이렇게 끝날이란 걸 알고 있다 해도 이 여정을 시작할 거야. 물론이지. 정말 기뻐.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네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야.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생명이 치열하게 자라며 공허의 끝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 이 공허의 그 틈. 최초의 빛을 쫓아가는 거야. 자넨 대체 얼마나 힘든 과거를 겪은 것인가? 그렇다면 나도 무의미한 일을 하나 해보지. 마지막으로 자네의 이름을 알려주게나. 라이덴, 보센모리, 네. 황금빛 좋은 꿈이 요동치기 시작했어. 앞으로의 긴 밤 동안 넌 수많은 좌절을 겪고 다양한 비극을 목격하며 끝내 네 시야는 흑백으로 뒤덮이겠지. 하지만 날 믿어. 그 흑백의 세계 속에서 붉은빛 하나가 스쳐 지나갈 거고 네가 결정을 내리면 그 빛은 복사하자. 분명 다시 나타날 테니. 와, 재앙을 만들어냈네 아예. 넌 그 의미를 자세히 곱씹고 깨어난 세계로 돌아가겠지.
우린 모두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될 거야. 질서의 꿈에서 벗어난다. 완전 악장으로 호령한다. 다시 낙원을 창조하라. 음악 소리? 질서와 악장에 다른 소리가 들어간 것 같군. 페나코니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불협화음일세. 좋은 꿈에 갇힌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열차 모드로 로다! 로빈, 네가 노래를 부르는 건가? 오빠, 사람들이 외치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잖아. 여긴 그들이 바라는 낙원이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하늘의 유일한 별이 되어 인도해야만 해. 그 별이 있는 곳이 한없이 고독한 밤이더라도 한 번 더. 은하 열차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 은하 열차다. 아! 우리가 외롭지 않았다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길 오를 일 없었겠지. 좋게 얘기하면 이쯤에서 멈춰야겠군. 모든 창조 작업이 끝난 거라. 비련의 날이 도래했도다. 철학의 태하여 모두를 위해 이 땅의 만물을 재구성해라! 그대들의 낙원이 더 많은 일을 구할 수 있다면 직접 내 앞길을 끊어내라. 맹세. 적의 강인성을 1스택 격파할 때마다 일정 양식을 제시도록 이건 알고 있고, 적의 강인성 스탯을 최대로 많이 격파해 체질 생성하고 최초의 행동이 입선노라의 피해를 막으세요. 세상을 내 인생 위한 필드 셋째 날. 자극 좀 줘봐. 지금 모든 약점이죠? 그대 명령을 내리노라. 출발할 시간이야. 너도 인도하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깨어나. 따다다다다. 네가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다. 간다. 미래가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해도 우린 절대 도망치지 않아. 은하 열차다. 사람이 다시 만든 거지. 그 신의 몸으로 날 위한 낙원의 기반을 다지. 천지창조. 괜찮아, 우리 실드가 더 많아. 한 번 더. 내 신념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은하 열차다. 너도 인도. 이걸로 끝이다. 가자 아케론. 마무리다. 하나 둘 셋. 사라져라 애송이.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다. 아직까 업적이 너무 슬프잖아.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 건가? 왜냐면 언젠가 우린 꿈에서 깨어날 거니까. 밤은 너무나도 짧군. 오빠,
엠버력 2158기이자 기원의 첫해 꿈의 땅에서 불타오른 음모가 우주 첫 세기의 새벽을 밝히며 혼돈과 방황 속에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사람들은 시스템 시간으로 48시간 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태양이 추락하고 낙원이 무너지고 한 세계의 주인이 바뀔 것이며 한 육신이 썩고 독수리 떼가 몰려들고 한 남매가 영원히 작별할 것이다. 와, 로빈이 등장해서 갑자기 노래 나올 때부터 느낌이 확 변했어요. 와, 진짜 재밌다. 와, 진짜 가스토리다. 오빠, 혹시 별도 언젠간 죽게 될까? 별도 사람처럼 언젠간 죽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로빈, 그거 알아? 현재에 속하는 별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보는 별 하늘은 모두 먼 옛날 별들이 내뿜었던 빛이지. 이 빛은 별이 죽은 뒤에도 수백만 광년의 여정을 펼치고 수백만 년의 시간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의 밤하늘을 비춰. 난 우리의 낙원에도 그런 빛을 뿜어내는 별이 하나 있을 거라고 믿어. 별이 비추는 시간은 영원일 거고 그 별의 이름은 행복일 거야. 아니야. 왜 하나뿐인 건데? 별은 2개, 아니 밤하늘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아야지. 네 말이 맞아. 나랑 약속해. 약속할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상을 바꿀 수 없어. 분명 그럴 거야. 와, 이제 진짜 끝 있는 건가? 다시 한번 네 목소리를 들으니 아, 제이드 다음 픽업이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님. 최대 수혜자가 된 걸 축하해. 네가 비취를 가족의 주둔지에 갖다 둔 그 순간 컴퍼니의 계획은 완성됐으니까. 이게 언행 그 당했을 때부터 이미 계획이 완성됐던 거였어? 뿌려둔 씨앗이 싹을 틔웠으니 이제 수확할 시간이야. 우선 여기까지 하죠. 손님이 온 것 같군요. 오늘은 놀라운 일이 참 많네. 갤럭시 레인저 겸 수배자가 제 발로 찾아오질 않나. 이런 울보 유령 같으니라고. 울보 유령이랑 족발 붙을 때마다 장충동 왕족발. 하나만 묻지. 허튼 수작 부리면 이 총으로 널 귀여워해줄 테다. 오스왈도 슈나이더는 어디 있지? 와우, 이분도 곧 나오겠네. 계속.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시대 그리고 8째 날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토리 전부 다 밀어봤습니다. 이번 보스전 진짜 엄청 기대했거든요. 진짜 기대한 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희대의 스토리였어. 진작에 이렇게 스토리 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다음 버전에서는 이제 후일담이 나옵니다. 후일담에서는 이제 픽업으로 반디랑 제이드도 등장하니까 앞으로 나올 후일담도 슬슬 기대가 되네요. 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